우리가 알던 환율의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2년 전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나들며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킹달러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환율이 1,4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5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론대로라면 환율은 1,200원대로 내려와야 정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1,400원대입니다. 왜 이런 탈동 조화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숨겨진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수치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2024년 고점 대비 달러 가치는 약 14%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그때보다 높습니다. 핵심은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44%대였던 채무 비율이 51.5%까지 치솟았죠. 즉, 2024년에 고환율이 미국 달러가 강해서 생긴 일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원화가 약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인덱스의 함정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와 엔화 같은 6개 통화에 대한 상대적 가치일 뿐입니다. 최근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 경기가 살아나니 달러 지수가 낮아진 거죠. 하지만 원화는 이 바스켓에 없습니다. 달러가 유로에 비해 약해졌다고 해서 한국 경제 상황이 나쁜 원화에 대해서까지 약해진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즉 돈풀기입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을 728조 원이라는 역대급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세금은 안 거치는데 돈 쓸 곳은 늘린 거죠. 시장은 이를 원화 가치 희석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시중에 원화가 흔해지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세 번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만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부채 증가가 아니라 적자성 채무, 즉 갚을 능력이 의심되는 빚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수록 원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는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가 붕괴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51.5%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리스크가 커진 만큼 원화를 팔고 나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화 정책의 무력화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거나 내려도 환율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돈을 워낙 많이 풀고 있다 보니 재정 우위, 금리 조절만으로는 시중 유동성과 환율을 통제하기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에 빠진 겁니다. 여섯 번째는 서학개미와 연기금입니다. 정부가 푼 돈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미국 빅테크 주식이나 해외 채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510억 달러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환율이 조금만 내려가도 달러 싸다며 사들이는 대기 수요가 워낙 강해 환율 하락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제 기초 체력의 한계입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이제 1%대 중반입니다. 돈을 풀어도 성장이 안 나오니 통화 가치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성장이 멈춘 나라의 화폐를 보유하고 싶어 할 투자자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들조차 원화를 믿지 않습니다.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보다 해외 현지에 재투자하거나 달러로 쌓아둡니다.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마르니 환율은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수입 비용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유가가 안정되어도 원화가 워낙 약하니 수입 단가는 높게 유지됩니다. 이는 다시 내수 물가를 자극하고 경제 전반의 비용을 높여 무역 수지 개선 효과를 갉아먹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의 환율 1,440원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달러가 강해서가 아니라 원화가 약해서 안 내려가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달러가 아무리 약해져도 우리는 고환율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